김대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현안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시사 전문 IM피터 임병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헌재가 탄핵 선고를 3월 10일 오전 11시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생중계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요, 오늘도 탄핵 선고 기일이 이제 평일 시작 후에도 쉽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일부에서는 네. 3월 13일 오전 선고를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럴 경우 이제 오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선고를 참여하고 퇴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결국 3월 10일 금요일로 선고 기일이 확정됐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이제 8인 체제 속에서 제대로 탄핵 심판 선고로 종결을 하겠다는 결정을 보이는데, 네. 뭐 일부에서는 이제 평결을 조만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는 예측도 있지만 아마 각각의 선고에 따른 결정문은 미리 작성하고 평결은 그 통합진보당 때처럼 네. 선고 당일에 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우리 피터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 기각과 인용 두 개의 주문을 다 적어 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적으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까요? 이게 기각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인용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그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13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혐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범죄 혐의 하나하나, 이제, 그, 증거나, 심리가. 증언들을 예. 이제 검토하다 보면은, 예. 재판관들도 이제 나름의, 예. 속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YTN 그 TV 화면에 뉴스 속보로 뜨는 내용을 보면 헌재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린 것이 없다, 이런 뭐 형식적인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속보로 뜨고 있네요. 아직까지 뭐 무엇이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자, 예, 말씀하시죠. 실제로 지금 이제 탄핵 그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 결정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제 선고 기일도 중요한데 예.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탄핵 선고 어찌됐든 선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 박 대통령이 이제 인용됐을 때 승복하느냐 여부. 네. 그다음에 각 하나 기각이 됐을 때 또 이 야권에서 어떻게 또 움직일 것이냐 이런 네. 부분인데 이제 만약 인용이 이제 되면은 네. 이제 바로 판명이 되면서 이제 박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실에서 물러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판명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경호를 제외하고 이제 모든 보장되는 예우가 박탈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재직 중에 받게 되는 이제 불소추 특권도 이제 받지 못하게 됐는데 네. 또 이제 한편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탄핵 인용됐을 때 과연 대선 또 언제 치러지느냐 이것까지도 이제 뭐 벌써부터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소식을 좀 다른 주제로 좀 바꿀까 합니다. 이 삼성 스마트 TV 이게 도청된다고요? 예, 이제 이게 뭐 다 도청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악성 코드를 심은 삼성 스마트 TV를 네. 해킹을 하면은 이제 원격으로 조정해서 예. TV 앞에서 대화된 내용을 CIA 서버로 가져와 도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TV를 보면 이제 전원이 완전히 꺼져 있어갖고 뭐 예.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예. 실제 내부에서는 예. 이제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이 예. 내용을 정보 조정에 듣고 감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삼성 스마트 TV를 해킹할 수 있는 악성 코드 이름이 이제 뭐 위핑 엔진이라고 해서 모으는 천사라는 이름인데 예. 이 그 악성 코드를 미국 CIA와 영국 MI5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 스마트 TV가 많이 팔려 있기도 하다는 증거가 되겠지만 이게 또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 문제가 걸려 있다는 말인데 이게 위키릭스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폭로를 했습니까? 이번에 이제 위키리스가 이제 확보한 그 문건은 뭐냐면 이제 전직 이제 미정부 해커들하고 네. 이 비공인 기략자들, 그러니까는 이 악성 코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이제 또 업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사이트들의 이 문서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하나가 위키리스트에 이제 제목이 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공개된 이 CIA 문서를 이제 위키리크스는 이제 볼트 7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문서만 총 8,700건이 넘습니다. 네. 뭐 굉장히
굉장히 역대 가장 많다고 얘기하는데 CIA는 이제 이런 위키리크스 문서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킹을 해서 만약에 뭐 녹취를 따거나 여러 가지 뭐 화면을 만약에 다운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증거 자료나 협박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자체가 원래 그 도감청이 완벽하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이제 가능한데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하기 때문에 예. 이건 불법이죠. 하지만은 정보 당국에서는 이제 일단 정보를 통해서 다른 네. 여러 일들을 이제 유추하거나 예. 사건을 뭐 조작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악성 코드까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삼성 반응은 뭡니까? 아직까지 삼성의 반응은 뚜렷하게 없는데, 이게 이제 작년 2015년에도 이미 그 삼성 스마트 TV 도청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삼성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삼성이 이런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을, 네. 소비자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설마 뭐 CIA에서 해킹을 심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우리 국정원과 같이 공유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이 정보당국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마냥 뭐 아닐 거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 집에 있는 TV는 삼성이 아니고 다른 게라서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다른 방송은 괜찮은 거죠, 다른 TV는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이 유독 많이 이제 그 악성 코드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이제 나온 거고, 네. 다른 스마트 기기도, 해킹이나 악성 코드에 노출된 위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IA 그 위키리크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무려 한 1000개 정도의 어떤 해킹 툴 같은 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 집 TV 뒤에 꽂혀 있는 이동형 하드웨어를 지금 당장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MPT의 임병도 씨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정당의 이해운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뉴스 들으셨죠? 속보로. 네, 속보로 뭐 듣진 않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으셨습니까? 네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는 이거는 뭐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소신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저희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이 바른정당입니다. 예.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그리고 여러 가지 물증, 증거, 뭐 음성 녹음 파일, 네. 수석들의 업무 일지, 온갖 관련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일관되고 다 네. 서로 맞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탄핵 인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되면은 의원직 정말 다 사퇴하실 건가요? 저희는 지금 책임 정치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말 바꾸고 지킬 생각도 없는 헛공약하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쌓여서 오늘의 이 사태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런 정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당을 새로 만든 이유입니다. 네. 저희는 당연히 저희의 약속은 지킬 겁니다. 저희는 뭐 탄핵을 압박하려고 그런 총사퇴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린 것이 아니라 네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치를 좀 끝내자.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와도 저희의 약속은 지킬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말씀이 좀 과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완전히 지시려면 탄핵 소추 발의하신과 동시에 의원직 총사퇴를 해버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이 있나요? 저희는 쫓겨나가지고 당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새누리당 네.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거기서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과 자기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문제 제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앞장을 섰던 사람들과는 저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우택 원내총무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그분은 그분 예. 입장이 그러시니까 그분의 입장이고 국민들이 그렇죠. 판단하시겠죠. 예, 그거는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놓겠습니다. 예. 네. 자,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말씀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전 나올까요? 저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대통령 워낙 잘하시는 게 이제 그런 코스프레, 동정 코스프레는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만 예. 결국은 이건 일시적일 뿐 그게 영원히 오래가게 하겠습니까? 예. 그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수의 기본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른 정당이 가지고 있을까요? 보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다른데요. 네. 가진 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구의 의미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보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보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끌고 가고 그다음에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느냐 하는 것이 보수인데 그런 네. 보수라면 당연히 바른정당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자유한국당 내 여전히 비박계 세력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탄핵 인용될 네. 경우에 추가 탈당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남아있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계산상으로 하면 66명이 소위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에 창성했다고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32명에 불과합니다. 예. 사실 저희보다 탄핵에 찬성하고도 그 울타리 안에 남아서 당론이 탄핵 기각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당론에도 전혀 토를 달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이게 법적인 절차와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승복할 수밖에 없는 헌재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예. 당을 나오시지 않으면 그 정치를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주제를 또 바꿔가지고요. 오늘 네.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께서 대선에 나올 확률이 99%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크다란 이변이 없다면 본인의 계획이 그렇게 보인다는 제 판단이지요. 예. 김 전 대표를 바른정당에서 혹시 모시고 가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근데 뭐 저희 당내 아직 뭐 그런 의견이 정리되진 않았는데 네. 왜 정리하지 않았냐면 김종인 대표 본인이 언론에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하셨는데 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하시는 분인데 그 국민들 앞에 하신 약속을 깨고 특정 정당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선 후보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되시면 참 잘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총괄 캠프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드 조기 배치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장 최소화하고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네. 어차피 결정되고 결정을 번복하지도 않을 사드라면 네. 배치를 빨리 앞당겨서 예. 중국의 보복 기간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 입장에서 예. 효용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송영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미국의 MD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안에서의 한 꼭지점만 담당할 뿐인데 왜 이거를 굳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당연히 수도권은 그렇게 핵미사일을 쏘는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미사일은 지금 고공으로 수직으로 한 570km나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미사일들을 방어하는 게 지금 사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수도권은 북한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핵미사일을 쏘는 거리라기보다는 장사정포나 네.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건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네. 사드가 아닌 다른 우리가 이제 방어 체계를 갖는 거잖아요. 심지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아이언돔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드가 방어할 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사드 조기 배치에 관련해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경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혜원 의원도. 지금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 중국으로부터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매출이 40%가 준다. 뭐 4조가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두려워해서 저희의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드는 사드대로 이미 결정한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되 네.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하는 이 사드 보복, 경제적인 보복은 이거 정면으로 WTO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WTO에 바로 제소를 하셔야 돼요. 네. 심지어 중국 자기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근거가 없는 제재다 이러면서 바로 WTO를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오히려 사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도 아닌 전혀 엉터리 같은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이거야말로 당연히 WTO 제소감이고 이건 승산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도 우리 예. 정부가 왜 이걸 안 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할 뿐이에요. 우리 한교안 대행께서 네. 이런 국정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우리 이해운 최고위원한테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국정이 거의 뭐랄까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시지만 국가의 지난 10월 달부터 국가는 올스톱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결국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네. 믿을 수 있는 한 부분인데 지금쯤이면 정부위를 비롯해서 경제 관련 모든 상임위가 문을 열어서 이 중국 관련된 이 보복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고 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위 정보위가 열려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다 대권 주자들 따라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열려면 잘 알고 계시지만 네. 교섭단체 4개 단체 자유당을 비롯한 네. 4개가 합의를 해야 국회를 열고 국회 일정을 잡잖아요. 네. 근데 누가 반대해서 안 열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자유당은 예. 지금 국회를 여는 것도 반대하실 뿐만 아니라 예. 특검이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앞으로 연정이 중요하고 협치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여론의 압박으로 네. 좀 자유당을 압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이 있어서 우리 이혜원 네네. 최고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72번님이 김종인 전 대표가 혹시 따로 나와서 정당을 만들거나 빅텐트를 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나오셔서 어느 정당도 안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합류하지 않으실 것 같고 예. 그럼 독자 세력을 구축해서 계시다가 예. 결국은 이 범보수 연합 소위 말하면 반문연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죠. 네. 6533번님, 의원님, 기각되면 다 사퇴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일 벌어지면 그럼 지역구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국민들의 뜻이 탄핵 아닙니까? 지금 여론의 80%가 네. 탄핵이라는 것은 10월부터 11월 계속 거쳐서 지금까지 4개월 연속으로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 뜻을 저희가 받들어서 실행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도 그 뜻이지만 지금 경제를 제가 다시 여쭤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혜원 의원은. 저는 최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 사정탑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솔직히 말해서 경제 사정탑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작동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안타까웠던 거는 한진해운 같은 우리 어떻게 보면 씨암탉이죠. 그렇죠. 한국 경제에. 예. 그런 씨암탉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예.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네. 부동산 띄우고 돈 풀기 한 거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예. 제대로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을 임명할 정부가 생겨야 됩니다. 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지난 4년 동안에 이게 안 된 정도가 그렇죠.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역시 네. 이혜원 의원 말씀 잘 하시고 또 국민들에게 많은 설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의 이혜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대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곽순희의 뉴스 정면 승부는 뉴스 듣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